단기적으로 외국인 선물 매매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물이 현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시장이 시작됐는데 시장은 첫날서부터 그동안 상승해서 제외됐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월에 달라질 매매 패턴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서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매도 재개가 지수 방향성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중에서 코스피 200에 미칠 영향력이 더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과거에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가 재개됐던 2009년과 11년도 사례에서 이 외국인 자금이 대형주 위주로 유입되는 것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된다면 이 대형주 위주의 수급 안정성은 조금 더 대형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주 우호적으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주식시장 보면 자동차 오르고 반도체 오르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이 실적은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동안 한두 달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오늘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거를 재료로 해서 상당히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만 따지게 되면 주가 자체가 그렇게 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도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이 되는 걸로 들었지만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 40%대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 수출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대형주 쪽에 매기가 쏠리는 것이 이 매크로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인데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의 대형주가 다소 상승세가 둔화됐던 것은 수급 요인이 좀 강해 보이고요. 이 중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 순매수가 좀 둔화됐던 게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5월 3일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만 공매도 투자자들은 사실 뭐 오늘 당장 이렇게 공매도 늘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갖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수급 측면에서 그동안 대형주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줬던 요인 하나가 오늘은 일부분 좀 해소가 된 움직임이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 글로벌 시장과 연동된 모습들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글로벌 시장하고 조금 연계돼서 같은 방향으로서 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5월 달에 대형 민감주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대형 민감주라고 하는 것이 일단 어떤 건지 좀 부류를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민감주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네, 예, 예. 예, 민감주 중에서도 대형을 꼽아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측면에서 이 대형주가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매도 해제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민감주, 경기 민감주가 전반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호적인 가운데 수급 요인이 다소 풀려 들어갈 수 있는 대형주, 대형 민감주 쪽에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5월 주식시장에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형 민감주에서 하나 걸리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단기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이거든요. 네. 그 부담이 어떻게 생각하면 5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은 민감주가 대형이라든지 중형주 모두 다 올라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가 코로나19 국면 이후에 경기 회복세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그런데요. 일단 주가 자체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 주가와
이익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멀티플, PER 멀티플로 봤을 때는 상승폭이 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도 경기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이어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민감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아직 늦은 편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직도 대형 민감주들의 상승을 뭐 막을 만한 그런 정도의 주가 높이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 장세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그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실적 장세가 오고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기로점이 되는 것이 1분기 실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대략 한 60개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태를 보면 실적은 굉장히 좋지만 네. 종목별로 상당히 좀 다른 형태로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 종목 중에서 오르는 주식도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자동차나 이 그 반도체처럼 일정하게 또 그냥 뭐 후퇴해버리는 주식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네. 결국 보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종목별로 각기 다른 형태로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의 실적 장세는 어떤 형태로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실적에 관한 투자자들의 생각은 결국에 지금 발표된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미래 실적이 어떻게 현재를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세계 경기의 개선세라든지 국내 주식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수출 증가율의 고점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까지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숫자 측면에서는 5월과 6월에 고점을 보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기저 효과가 많이 지난해 수출이 감소했었던 것에 대한 반사 수혜가 이번 실적 증가율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기저 효과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대금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장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수출주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가운데 이 최근에 살짝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는 게 반도체와 자동차 정도 앞에서 꼽아주신 업종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일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해외 공장에서도 중단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수 있겠느냐 이런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반도체 관련돼서도 이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피크아웃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업종이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가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들인데요. 이 의구심 해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출 대금이 증가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민감주의 이익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점을 들었을 때 실적이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을 좀 억제하는 요소는 아닐 것이다라고 앞으로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까? MSCI 정기 변경이? 발표는 5월 12일이고요. 5월 12일이요. 네네. 그러니까 발표가 다음 주 정도에 있겠네요. 네네. 예. 그 지수 변경하고 그러면 편입 종목도 또 달라지고 할 텐데 네. 대충 예상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MSCI 지수 변경은 아무래도 이 초과 성과를 좀 추구하는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 펀드 운용력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로 꼽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다음 주에 발표가 있고 리밸런싱이 5월 27일 종가 부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편입되는 종목들이 한 3-4개 정도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예측해서 미리 매매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5월 12일에 발표되는 것들을 보고 사셔도 충분히 알파 즉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과거에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새로 편입될지는 잘 모르시죠? 종목 편입은 예상은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HMM, SKC, 그리고 녹십자 같은 기업들이 이 지수 종목 변경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종목들도
지수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MSCI 지수 변경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일이 랜덤하게 하루가 결정되는 관계로 예. 불확실성은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 변경이 반드시 맞아 들어간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날 하루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그냥 그걸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뭐 한 달 전서부터 평균을 내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어느 날 그냥 딱 잘라서 그날 시가총액으로.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거에 그러면 이 편입되고 그럴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고 이런가요? 초과적인 수익이 상당히 좀 납니까? 어떻게?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변경 이벤트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반영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국면이었고 지수가 상승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 편입되는 종목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종목들이 많이 MSCI 코리아 그리고 EM 지수에 많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 자체가 예년보다도 크게 나왔었거든요. 15% 이상의 절대 수익을 한 달가량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편입 종목들이 헬스케어 종목들이라고 다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5년이라든지 2017년 이후로 좁혀보면은 절대와 초과 수익 모두 한 6에서 8% 사이 정도로 한 달 동안에 수익을 보여줬던 것으로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5월 달이 시작됐는데 5월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5월 시장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는 편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워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실적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어닝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회복력이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폭이라든지 조정폭이 이렇게까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공급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 뭐 지역 연준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이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을 언급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긴축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이런 실적 장세 좀 즐길 때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5월 주시장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5월달 시장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질문을 짧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가지만 최근에 특히 보면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파생 상품도 같이 보시니까 이런 현상이 최근 두드러진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매매를 많이 하면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현물로도 수급적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에는 현물을 팔고 선물을 많이 샀었는데요. 아무래도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보니까 현물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공매도 해제되었고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현물 위주로 외국인들이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중립까지 많이 줄여놨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 충격이 당분간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이런 요인들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